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학원에서 한영고 2학년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영어 강사 윤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때쯤이면 이미 1학기 모든 시험이 끝난 상태죠. 자, 어쨌든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우리 학생들 시험 대비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은 지지를 해주신 우리 학부모님 분들께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이제 학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도 한영고 2학년 영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모의고사 3회분, 교과서가 들어가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죠. 모의고사 3회분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또 문제 유형과 어떤 지문을 바꾸는 수준까지, 그리고 원문을 연계하는 것까지,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감당해 나가는 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하는지 우리 아이들도 우리 학부모님도 아실 겁니다. 자, 1학기 시험이 참 잘 끝났으면 합니다. 또 만족스러웠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약간의 불안과 불만이라고 할까요? 본인 영어 점수에 대한. 또 2학기 내신 대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막연함도 있을 건데 우리 이제 여름방학입니다. 자, 4주 동안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을 수도 있는데 우리 한영고 2학년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일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우리 자이스토리 부교재가 순차별로 시험 범위가 산정되고 있죠. 3월 거, 이번 기말에 6월 거, 그러면 2학기 중간고사는 9월 거가 분명한데 9월 거는 3월, 6월보다 좀 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요 4주 동안 내신 대비를 지금 하자 이게 아니라요. 우리 아이들은 알 겁니다. 아무리 내신 대비를 빡세게 해도, 그리고 이미 그 빡세게 하는 과정 자체가 정말 힘들죠. 어쨌든 본문을 다 암기하기에도 너무나 힘들고, 내용도 엄청 또 소재가 어렵고 주제가 많죠. 또 분석을 또 깊게 폭넓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 한영고 2학년들은 문해력, 즉 사고력을 정말 많이 길러 놓아야 할 겁니다. 그럼 분명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학부모님들은 이런 걱정하실 것 같아요. 저희 아이는 어휘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또는 이 영상을 보는 우리 학생분들도 스스로가 나는 어휘가 너무 부족한데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공부를 안 했다고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한영고 2학년 선지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선지가 구성되는 어휘가 있죠. 그게 쌤이 고3 수준입니다. 심지어 어떤 선지는 오지선다 모두가 수능에 나왔던 모든 단어로만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내신 등급을 갈라 놓아야죠. 1학기 중간고사 기억나십니까? 너무 쉽게 냈더니 너무 난리가 났죠. 상위권들 너무 잘 본 친구가 많았죠. 그래서 이월 기말고사에는 좀 더 어렵게 출제했을 뿐이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인지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저는 4주 동안 무엇을 좀 수업하고 아이들과 어떤 시간을 보내야 될지, 그 이해력과 사기력을 본질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만든 프로그램을 지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학기 중간고사 대비 미리 시작되었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드릴 겁니다 오늘. 자, 세븐블럭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이게 제 여름방학 강좌 프로그램 1위입니다. 그리고 4주 동안 이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조금 강좌가 구성되어 있고 커리큘럼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일과 수업시간 안내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세븐블럭 프로그램이고요. 한 블럭당 진행되는 시간은 3시간입니다. 자, 그럼 이게 뭐냐? 주간별로 이루어지는 클리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클리닉. 다만 수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은 제가 풀 수업이기 때문에 이때는 클리닉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냥 저도 팀원들이 있습니다만 팀장만 나와 있거나 조교만 나와 있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저는 내신 수업 때도 누누이 말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너희는 나의 시간을 사는 거라고. 나의 시간을. 요번에도 모든 시간 다 쏟겠습니다. 저 심지어 저희 학원 밖에 출강 안 합니다. 일주일 내내, 그리고 세븐블럭이 진행되는 모든 클리닉 시간에 제가 앞에 직접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요일과 시간에 등원을 해서 클리닉을 진행한다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요렇게 진행이 됩니다. 정말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4주라는 시간 정말 알차게 좀 보낼 수 있을까? 공부량도 채워야 되고 실력도 올려놔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스타트가 바로 숙제입니다. 아이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표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간표. 아이가 목요일 2시, 5시를 선택했고 이때 2시에 등원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주간 과제복, 즉 이 과제복이 숙제 교재입니다. 매주 숙제 한 권이 배부가 될 텐데 이때 와서 숙제를 다 완료해야 합니다. 이제 왜 3시간인지 아시겠나요? 한 번 클리닉 할 때마다. 한 번 숙제는, 참고로 한 번에 하는 숙제는 스텝 4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교재가. 그리고 문제의 개수, 지문 개수죠. 20개에서 25개 정도가 될 겁니다. 답만 체크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저한테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 근거를 저한테 검사 받고 질의응답까지 완료가 돼야 귀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혹시 추구하는 바가 뭔지 아시겠나요? 가장 걱정하시고 학부모님들도 그리고 아이들도 가장 본인이 안 하면서도 불안해하는 게 숙제죠. 숙제 열심히 할게요. 저 해올게요. 숙제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 말을.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와서 완료합시다. 우리 이게 공부의 시작이 아닙니까? 예? 숙제마저 못하면 여름방학 수업 뭐하러 듣습니까? 그렇죠? 인강은 뭐로 듣습니까? 숙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물론 공부했다고는 말할 수 있죠, 누군가한테. 예. 근데 그거를 반복하고 체화하는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잊으시면 안 돼요. 본질은 체화입니다. 풀어보셔야죠. 와서 합시다. 와서, 다만, 변수가 있죠. 자, 예를 들면, 목요일 2시, 5시에 아이가 왔습니다. 근데 그날 몸이 안 좋대요. 진짜 몸이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아플 수 있죠. 그럼 숙제를 다 못하고 가야겠네요? 또는 이런 경우도 있죠. 또 여름이니까 또 1박 2일 정도 갔다 와도 되죠. 가족여행. 저도 얼마나 가고 싶은데요. 못 갑니다만 여름 휴가를 가본 지 한 5년 넘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그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 있죠. 선생님, 저 이거 진짜 꼭 열심히 할 건데 모든 학원과 겹쳐요. 저 근데 여기밖에 시간이 안 돼서 이날도 4시면 가야 돼요. 2시간 동안 숙제 완료할 수 있을까요? 물론 완료할 수는 있겠지만 타이트해야 된다, 얘가. 그럼 숙제를 급하게 하겠네. 제가 아까 그랬죠. 근거를 제시해야 될 거라고, 답의 근거를. 그럼 숙제를 완수하지 못하네요. 두 번째 경우. 추가 학습을 원하는 경우. 미리 박수 드릴게요. 이거 상 받아야 합니다. 이거 정말 용돈 받으세요, 부모님한테. 아무튼. 이런 경우죠. 예를 들면은 숙제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숙제도 다 끝났고 근거 제시 완벽하고 저하고 뭐 질의응답까지 해서 제가 막 칭찬까지 했어요. 잘했어. 오케이. 잘했어. 막 했어요. 근데 아이가 갑자기 그래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저 공부해보니까 빈칸 추론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오케이. 저 문장 삽입 유형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좀 쪽팔리긴 한데, 문법이 헷갈려요. 이런 경우 있죠. 더 나오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죠. 제 정규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은 1회 클리닉 의무 참여인데 플러스 알파. 5일 내내 나오셔도 됩니다. 숙제 완수를 못했다는 이유로 또는 추가 학습을 원하는 경우 언제든 나오세요. 제가 언제든 있잖아요. 제 시간 다 사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심지어 추가 수강료도 없죠. 클리닉은. 나오세요, 공부하러. 제가 좋은 문제, 킬러 문항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청을 안 해서 문제죠. 저 가지고 있는 문제 많아요. 언제든 얘기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3번째 변수입니다. 상위권 학생.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 얘기네. 이런 학생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기준은 좀 애매합니다만, 내신 등급이 되겠죠. 또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영고 학생들이 가장 현상이 심한 것 같은데, 한영고 내신 시험 문제가 영어가 워낙 까다롭고 좀 특이하죠. 그러다 보니까 모의고사 점수는 잘 나와요. 근데 내신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죠. 요런 경우 내신 대비가 아니다 보니까 완벽하게 세미 수능 수업으로 진행되거든요. 3시간 동안 풀로 채워야 합니다. 절대적인 공부량 확보가 두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빨리 끝난다고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요거는. 자, 그럼 이렇게 봅시다. 잘 풀었어요.
근데 1시간 반밖에 안 지났네요. 못 갑니다. 제가 보내지 않아요, 집에.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숙제를 완수하는, 즉 본인이 그 주에 해야 하는 공부는 무조건 그 주에 끝난다. 숙제 완수율 100%라는 첫 번째 목적. 그리고 두 번째 목적. 방학 때 내신 대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어에 많은 시간 쏟을 수가 없습니다. 한영고 2학년들이 현실이 그래요. 예, 아이과 혹시 이 영상 학부모님 보고 계시면 아이랑 꼭 한 번만 진지하게, 너 왜 영어 공부 안 해? 너 영어 내신 그밖에 안 나오는데 이러지 마시고 꼭 한번 물어봐 주세요. 왜 아이가 영어 내신 대비 많은 시간을 쏟는 게 좀 현실적, 물리적인 있는지에 대해서. 근데 안 할 겁니까? 안 할 거예요, 아예? 효율적으로 공부하겠다면서요, 영어를. 우리 한영고 친구들. 네. 아니, 효율의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좋은 건데 인풋마저 없애고자 하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은. 그건 아니죠. 두 번째 목적, 절대적인 공부량까지 확보를 좀 합시다. 아시겠죠? 예. 약속드립니다, 정말. 예, 제가 모든 시간 다 쏟을 거고요. 예. 그리고 아이가 클리닉에 오게 되면 교실 앞에 저는 당연히 있고, 그리고 저한테 훈련을 받은 저희 클리닉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2명이 앉아 있을 겁니다. 질의응답, 숙제검사, 근거검사 다 이루어질 겁니다. 자, 다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커리큘럼 보시면 아실 텐데, 아무래도 한영고 2학년 영어 시험은 부교재, 워드마스터 컴플리트, 그리고 모의고사, 그리고 교과서, 상대적으로 문법 문제의 개수가 현격히 적어요.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적고 문제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있죠. 문법을 너무 안 했나? 네. 또는 문법 대비 안 하긴 좀 뭐한데, 근데 시험 대비 들어가서 범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외우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경우 있거든요, 분명 친구들 중에. 예. 저희한테 말씀하세요. 저한테 말해도 되고 가급적 저한테 말씀하세요. 왜? 제가 앞에 나와 앉아 있잖아요. 저한테 말씀하세요. 더 문제 드릴 거고, 예. 그런 거 질의응답 가능합니다. 수업 때 다루지 않았어도. 아시겠죠? 자, 4주 동안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 혹시 수능 관련 이슈 요즘 많은,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기도 하고, 얘기 들으셨죠? 무슨 문항이 빠진다고요? 킬러 문항. 수학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도 해당이 됩니다. 혹시 킬러 문항이 빠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시는지 아세요? 이게 아이들 사이에 이렇게 뭐랄까요? 약간 이상한 소문이라고 할까요? 말도 안 되는. 너무 쉽게 나온다? 아닙니다. 영어 같은 경우 뭐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6문제가 쉬웠다고 치고 3문제가 정답률 40% 이하의 어려운 문항이 나왔다 칩시다. 수능에서 이 3문항을 없애겠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면 이 총 9문제의 난이도가 동등해집니다. 다만 쉬운 문제가 없어져요. 9개의 모든 문제 난이도가 동일하되 중에서 중상 문제만 출제하겠다는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비 고3이라는 생각을 하세요. 2학기 내신 대비를 위한 어휘력과 독해력 쌓는 거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그 생각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비 고3이구나 라고. 왜냐고요? 수능 150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그래서 마련한 수업입니다. 매 수업마다 지문 구조와 유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 지문 구조는 뭐냐면요. 준비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준비물. 정해진 지문이 아니죠. 그건 처음 보는 지문을 딱 읽으면서 요게 요런 맥락으로 흘러가는구나. 문맥이 이렇게 잡혀있네. 역접이네. 얘랑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구나. 이 지문 구조를 어떻게 잡아가야 하는지 시각을 길러드릴 겁니다. 그럼 적용을 할 수 있어야겠죠. 시험 대비 할 때 느끼지 않았어요? 선생님, 20년 6월 31번 지문 마스터한 것 같아요. 시험장 가서 틀려왔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요 4가지가 핵심 유형입니다. 한영고 내신 시험에서도, 수능 영어에서도, 요 4개의 유형은 또 어떻게 접근할지 이렇게 밀도 있는 수업 구성해 놓았습니다. 자, 수업 요일인데요. 변화가 하나 있죠. 내신 정규 수업 때는 화목반, 주 2회반이었는데, 요번
여름방학은 주 1회로 진행을 합니다. 네, 화요일반이고요. 수업시간은 3시간입니다. 네, 그리고 개강 날짜는 이렇게 돼 있고 지문 구조를 한 50분 정도 배우고 유형별 접근법을 2시간 정도 학습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마 이 영상 보시면서 이런 생각 또는 이런 불안함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신 대비할 때는 주 2회였는데 1회로 충분할까요? 내신 대비가 아닙니다. 그쵸? 그리고 내신 대비 때는 한영고 2학년 영어의 시험 범위가 지문 개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을 저는 원문을 다 보여줬어요. 저희 수강생들이 증명해 줄 겁니다. 전 지문, 교과서를 제외한 단 한 지문도 안 빼고 원문 분석 다 해줬거든요. 그렇게 깊게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했어요. 근데 세미 수능 수업은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거나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죠, 아이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처음 보는 지문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결을 할지에 대해서. 그래서 량보다는 퀄리티, 깊이의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주 1회는 의무고, 그죠?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량에 대한 걱정은 너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방학 기간에 맞춰서 4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아이들이 어렵다고는 하죠, 어머님들께. 근데 2학년쯤 되면은 뭐 어머니 아버지께 뭐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나요? 안 하죠. 저한테는 얘기하죠. 왜 진짜로 어렵게 느끼는지. 바로 요겁니다. 네. 이 4개를 아무도 고민하지 않는 친구는 없습니다. 다만 고민의 깊이와 방향이 조금 다를 텐데 혹시 이 4개가 다 해당되는 친구는 분명 이 생각할걸요? 공통적으로. 나 어휘력이 너무 약해.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 나도 지문 독해를 좀 빨리 하고 싶어. 즉, 기초 실력, 기본 실력이라고 얘기하는 그것들입니다. 4주 동안 최대한 채워봅시다. 자, 그래서 본질적인 실력과 능력을 기른다라고 생각하세요. 점수를 올리는 게 아닙니다. 요 4주 동안 진행한다고 갑자기 영어 점수가 100점이 나오고 95점이 나오나요? 저 그런 거짓말은 못 하겠습니다. 저희 수강생은 알아요. 제가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거. 그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내신 대비 각이 앞서서 그리고 예비고3으로서 반드시 길러놓아야 하는 실력과 그리고 시각, 더 나아가 영어적 능력까지 한번 길러나 봅시다. 자, 아마 힘들 수도 있습니다. 뭐 클리닉도 의무로 와야 되고 그리고 수업도 보셨겠지만 배울 게 상당히 많은 굉장히 밀도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아이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잘 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도 아이들하고 최대한 가깝게 지내려고 뭐 농담 아닌 농담도 하고 그리고 막 뭐 숙제를 막 안 해와도 제가 막 욕을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렇게 최대한 좀 달래주고 이렇게 호흡을 좀 맞춰가고 싶은데 요번 4주는 시간이 좀 제약이 있는지라 조금 더 빡세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윤대영 영어입니다. 제 브랜드명이자 저희 닉네임이 윤대영어인데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학원에 문의를 주셔도 되고 그 외적으로 또 바쁘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 학생분들도 우리 학부모님들도 네이버에 윤대영어 검색하시면은 제 블로그가 바로 상단에 뜰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윤대영어라는 강사 닉네임을 쓰는 건 전국에 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실명이니까요. 네. 자, 아무튼 4주 동안 아이들하고 어떻게 진행할지 조금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네, 뭐 지나간 시험은 지나간 시험이고요. 앞으로 또 2학기 내신 남아있으니까 2학기 내신 가기 전에 요 소중한 4주 잘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실 때 우리 아이들은 내가 1학기 내신 대비하는 동안 진짜 어려웠던 게 뭐였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진짜로.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는 내신 등급 몇 등급 나왔어 물어보시기 전에 막 뭐라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아이들을 진짜 우리 자녀를 20000% 공감해 준다는 마음으로 한영고 2학년 돼서 치렀던 2번의 시험 대비 과정이 어땠는지 너가 원하는 게 무엇이었는지 꼭 아이랑 함께 이야기해 보시면서 이 영상도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촬영하고 있는 오늘 그리고 어제도 너무 더워요. 날씨가 습하고 진짜 너무 덥네요. 그리고 저 지금 비까지 오고 있어요. 밖에. 네,
날씨도 무덥고, 예, 또 코로나가 안 끝난 것 같네요. 아직은. 예,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요. 예, 저는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그럼 개강하는 그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